안녕하세요, 형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 찾아주신 거 감사드리고, 아프리카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봐주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리고요. 특히 오늘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은 물브가 선발 변경 이슈가 엄청 많은 날이에요. 그 루키 투수라든지 갑자기 끌어올린 선수, 오늘 심지어 댈러스 카이클까지 나오거든요. 예상 선발로는 변수가 엄청 많은 날입니다. 그래서 물보도 이게 분석이 과연 통할까 이런 의심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봤던 것처럼 유로에서는 역배, 무승부 이렇게 나올 정도로 고배당 게임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대략적인 그 16강 구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조 상황 같은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동기부여도 좀 확실한 편이어가지고 그런 것들 일단 베이스로 두고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부터 어렵습니다. 템파베이 대 시애틀인데, 지금 이게 그 조지 커비가 여기 제가 적어드린 대로 5경기 동안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대 있습니다. 원래도 볼넷을 잘 안 주는 투수인데 전반적으로 활약이 좋아요. 원래 뭐 홈이랑 원정 편차가 있다. 올 시즌도 원정 4.41로 안 좋은 편인데, 근데 요즘에는 원정에서도 막 7이닝씩 먹으면서 1실점, 2실점 이렇게 해줍니다. 요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6월 달에만 1.80으로 4경기 동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인 페피오는 비교적 부진하죠. 지금 5월, 6월 들어서 3경기, 4경기 동안 6점대 방어율로 상당히 안 좋은 면모에 있다. 장타 같은 것들도 많이 맞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닝도 많이 못 넣어주는 편이고, 그래서 선발 차이는 시애틀 쪽이 좋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빠따 흐름이 지금 템파베이가 훨씬 더 나아요. 시애틀 어제도 그랬지만은 지금 이제 7경기 동안 1승 6패 이런 지점에 있고, 템파베이는 같은 기간 동안 6승 1패거든요. 그 기간 동안 빠따 차이는 템파베이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좋은 흐름의 빠따인 템파베이가 커비 상대로 점수를 내줄 수가 있냐. 페피오는 어느 정도의 실점은 저는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해요. 아무리 시애틀 빠따가 안 좋아도 요즘에 4경기 동안 홈런 6방 까면서 그런 정도는 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은 보이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커비의 호투냐 템파베이의 빠따냐 두 가지 구도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커비가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합니다. 통산 저희 템파베이 애들한테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136 정도로 피안타율이 굉장히 좋고 볼넷도 안 주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템파베이가 요즘 빠따 분위기가 좋아도 커비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적어드린 것처럼 최근에 양키스에서 건너온 포수 로트베트가 7경기 동안 OPS가 1.253에다가 뭐 홈런도 잘 치고 타율도 좋고 그런 상황인데, 나는 커비에 대한 신뢰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 물론 이 친구가 제구력 좋고 뭐 그런 건 맞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했으면 한번 자빠질 때도 됐다, 그냥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냥 제가 원래 좀 이렇게 감성적인 분석을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밖에 접근을 못 하겠어요. 이거는 커비를 믿는 분들은 뭐 시애틀 사이드에다가 언더라든지 그런 거 갖춰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템파베이 빠따를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요즘 부진한 페피오 상대로 점수를 조금 내준다면은 7.5 오바 정도도 볼 것 같고, 그리고 템파베이 사이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 대 필라델피아인데, 이 경기도 원래는 그 플레어 T 등판 일정이었었어요. 근데 보니까 몬테로라는 친구로 이렇게 바뀔 것 같다고 하더라고. 이 친구는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4.1이닝 동안 홈런 2방 맞으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양새만 남기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6월 달에는 뭐 마이너리그에서 썩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특히 이렇게 볼넷이 많은 모습도 있고, 딱히 오늘 대체 선발이 몬테로를 좋게 볼 이유는 많이 없는데, 문제는 필라델피아도 이제 텀블을 올리거든요. 텀블이 시즌 초반에는 선발로 나왔을 때 좋았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선발로 초반 6경기 동안 1.67로 매우 좋았었는데, 아무래도 필라델피아가 이제 타이어한 워커도 있다 보니까 워커를 선발로 쓰고 텀블을 내렸어요. 근데 그 워커는 선발로 나온 동안 별로 안 좋았었고, 텀블은 불펜에서도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평균적으로 좀 긴 이닝 먹어주고 이런 활약을 했는데, 저는 뭐 텀블이 물론 이제 시즌 초반에 좋았던 그런 선발 상태 이거를 유지하기는 좀 어려우리라 보긴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워커가 올라올 때보다는 좀 신임하는 편입니다. 내일 이제 플레어 티였으면 필라델피아가 좀 어려울 뻔도 했는데, 아무래도 상대할 만한 선발이 나오는 편이고, 필라델피아 사이드를 좋게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요. 아무래도 필라델피아가 내일 이렇게 평소보다 못 친다고 합니다만은, 최근에 빠따 분위기도 매우 좋은 편이죠. 736에서 757까지 OPS도 상당히 상승세에 있다, 이런 것들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필라델피아 사이드 쪽으로 보고 싶네요. 이거는 뭐 텀블이 의심스럽기는 하나, 상대팀인 투수도 조금 뭐 만만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접근해 보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시내티 대 피츠버그도 애쉬크래프트가 부상해서 복귀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꾸준하게 보면은 낮 경기 때 안 좋았었고 홈에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런 악조건들을 모두 가져가는 편이고, 그 이제 마이너리그 등판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그래도 아주 뭐 애쉬크래프트가 제 모습을 찾았다 이렇게 보기까지는 좀 의심스럽긴 해요. 통상 애쉬크래프트가 신시내티 애들한테도 썩 좋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아주 나쁜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52타석에 2치실 정도로 약한 모습을 보여오긴 했었다. 애쉬크래프트가 이제 작년에 전반기 때 정말 안 좋았었고 후반기 들어서는 괜찮았는데 글쎄 이게 좀 마이너리그에서 가다듬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반전된 모습을 바로 보일 수 있겠냐, 저는 이런 것들은 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도 오늘 오티즈가 나오긴 하는데 아마 오프너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에 피츠버그는 물로진스키 이 친구를 오프너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오티즈를 투입하는 이런 경기들을 3번 정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4대0, 5대2 2번 승리, 3대10으로 패배 이런 식으로 2승 1패 정도로 수확은 있는 편이었다. 그냥 이 정도 얘기는 할 만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발상으로 굉장히 좀 불편한 구도다 이런 얘기는 할 만한데 이게 일단 제 눈에 들어온 거는 신시내티에 빠따가 그래도 괜찮다? 그냥 그런 것들은 괜찮았어요. 피츠버그도 최근 2경기 동안 뭐 10안타 쳐주고 여기 브라이언 레이놀즈 같은 애들 원래 6월 달에도 뭐 3할 오픈 통산 그렇게 잘 치고 있는데 올해 6월 달에도 홈런 6개에다가 OPS도 훌륭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애쉬크래프트가 피츠버그 타선에 약하기도 하고 악조건들도 많이 붙어있다 이런 것들 봐서 저는 오바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5여도 그래도 오바를 봄직은 것 같네요. 다음 경기 세인트루이스 대 애틀랜타는 어제 경기가 밀려가지고 오늘 그 뒤에 이제 더블헤더로 한 경기 더 하는데 이거는 좀 그거는 리스크지. 어제랑 일단 비슷합니다. 저는 애틀승에다가 언더로 보긴 할 건데 이게 선발이 바뀔 수도 있죠. 어쩌면 세인트루이스가 팔란테를 쓴다든지 혹은 애틀랜타가 세일을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선발이 변경될 수는 있는데 로페즈가 나오든 세일이 나오든 애틀랜타 쪽은 조금 더 좋게 보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애틀랜타 쪽은 누가 나와도 괜찮고 만약에 세인트루이스가 더블헤더 첫 경기 때 깁슨 대신에 팔란테를 낸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애틀랜타에 조금 더 쏠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 그 정도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어제도 말했던 것처럼 깁슨이 통상 애틀랜타 애들 상대로는 뭐 3할 오픈 때 안 좋은 면모가 있었다. 다만 요즘 분위기 자체는 괜찮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꼬집었는데 저는 어제랑 똑같이 갈게요. 애틀승에다가 언더 보니까 애틀랜타 배당 같은 게 살짝 올랐던데 이런 것도 뭐 반갑기는 합니다. 다만 애틀랜타의 빠따는 늘 의문이긴 하다. 이거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켄자 대 마이애미 일단은 브래디 싱어가 나온다고 하는데 마이애미가 지금 선발 방구가 되게 많아가지고 어제도 이제 뭐 요니 치리노스 급하게 마이너에서 올려 쓴 선발을 냈었던 거였고 내일도 이렇게 벨로조라는 친구가 나온다고 하는데 발렌테 벨론조는 아예 메이저리그 등판이 없는 투수고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는 이렇게 스터프 같은 것들은 꽤 보이나 피홈런도 상당히 많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진짜 빡센 게 이 켄자가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이렇게 최근에 OPS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원래 OPS 7등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15등까지 추락했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한창 원정에서 못 쳐가지고 떨어졌는데 지금 홈으로 돌아와서도 2경기 동안 6안타 4안타 물론 첫 경기 때는 홈런이 3개나 있긴 했지만은 어제도 루고 등판에 루고가 6이닝을 2피안타 무실점으로 되게 잘 막았는데도 패배를 했거든요. 이런 경기들을 보다 보니까 켄자의 빠따를 믿을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지표상으로도 9.5 기준. 그러니까 9.5가 나름대로 반가운 경기라는 거죠. 켄자의 홈이라는 거나 상대 투수가 좀 형편없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켄자의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마이애미도 뭐 싱어를 털 수도 있겠지. 싱어도 그렇게까지 솔리드한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지금의 켄자 빠따에다가 싱어 정도 선발에다가 9.5만은 저는 괜찮아 보여서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경기도 투수 리스크가 있죠. 텍사스에서 이볼디가 나오는 건 괜찮은데 이게 미러키가 댈러스 카이클이 나와요. 일단은 이거 보면은 댈러스 카이클은 통산으로 봐도 땅볼 유형의 투수고 근데 이제 싱커 구속이 매우 떨어집니다. 전성기 시절에도 빠른 건 아니었는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 상당히 좋았다. 이게 뭐 2경기도 있고 3경기로 봐도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댈러스 카이클이 일단 올라올 준비는 됐다는 건데 이 카이클이 이제 지난 시즌에도 그 미네소타에서 갑자기 등판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게 2023년 그 피치 로그인데 카이클이 첫 경기 때는 8월 달에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5이닝 실점으로 좋은 경기를 했거든요. 첫 등판 때. 와, 그래서 여전히 또 뭐 사이영 수상자답게 그래도 가락이 있구나 이랬는데 바로 다음 경기 때 1.2이닝 6실점 그러다가 이후 2경기 동안 6.1이닝 무실점 5이닝 무실점 이렇게 잘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9월달 들어서 또 많이 쳐맞으면서 시즌 방어를 5.97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첫 등판 때는 잘했다. 이게 좀 의심스러운 거지. 마이너리그에서도 지금 괜찮게 가다듬고 올라온 모습이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경기를 내다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고민이 많은데 저는 일단은 카이클을
옛날에는 진짜 추앙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고 싶고요. 이볼디가 이렇게 애들한테 39타석 동안 2공 정도로 좋았다. 뭐 이런 것들은 볼 수는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볼디도 지금 그 이제 부상에서 회복한 이후에 등판 일지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내일 뭐 카이클 대신에 미러키가 레아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자세한 건 아직 안 나와 있고, 일단 카이클이 나온다면 텍사스 빠따도 어느 정도는 기대치는 있어. 물론 최근에 또 7안타 5안타로 부진에 빠져 있고 고민이 많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텍사스 승사이드에다가 오바로 보고 싶긴 하네요. 미러키가 요즘 빠따 분위기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볼디 상대로도 물론 상대적으로 약해도 점수는 글쎄 지금이 이볼디가 100%는 아닌 걸로 보여가지고 꽤나 내줄만도 하다. 이런 거랑 댈러스 카이클이 그래도 상대할 만한 구종으로 보입니다. 저는요, 텍사스 애들이. 그래서 텍사스에 오바를 가는데 여전히 이 카이클에 대한 의문부. 지난 시즌에도 첫 등판 때는 마이너리그에서 잘 갈고 닦고 오고 잘했었다. 이런 리스크들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도 텍사스 쪽에다가 오바로 볼게요. 자, 그럼 이제 휴스턴 대 콜로라도는 그래도 이 선발 투수 리스크는 없기는 한데, 자, 여러 차례 저는 휴스턴이 지금 선발진이 붕괴가 됐다. 어제 이제 헌터 브라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해줬어요. 요즘에 분위기도 워낙 좋고 로넬 블랑코랑 지금 휴스턴 선발을 아주 짊어지고 있는 편인데, 그 와중에 아리게티는 얘가 뭐 조금 좋은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 등판도 안 좋았었고, 디트한테 1.1이닝 만에 7실점이나 화싹한테 4.1이닝 3실점이나 요즘에 볼넷도 늘고 그냥 메이저리그 수준이 아직은 아닌 걸로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리게티는 지난번에 등판을 했었던 블랑코라든지 헌터 브라운보다는 확실히 믿을만하지가 않다. 그런 거는 일단은 있고, 반면에 라이언 펠트너도 얘도 안 좋죠. 최근에 그냥 6월달에만 7.59입니다. 굉장히 안 좋고, 그냥 사실 엄밀히 말하면 4월달, 5월달, 6월달 전부 다 뭐 5점대 중후반 막 이랬었거든. 그런 편이어서 둘 다 만만합니다. 뭐 휴스턴의 홈이라는 점들, 내일 휴스턴이 이렇게 우한 상대로 홈 낮 경기 때는 평소보다 잘 칠 거다. 콜로라도는 평소보다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 때 못 칠 거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둘 다 만만한 편이어서 오바는 편해 보여요. 휴스턴도 펠트너 정도면 할만하고, 홈에서의 이런 압도적인 홈런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 펠트너 최근 5경기 동안 8.06에다가 6피 홈런입니다. 휴스턴이 원정에서는 그 홈런이 조금 부진한 반면 홈에서는 원정의 2배 이상의 홈런을 치고 있는 그런 팀이어가지고 요즘에 휴스턴 빠따 생각하면은 긍정적으로 볼만 하거든요. 유경성 달리고 있고 빠따도 나쁘지 않고 뭐 이런 상태고, 안 좋았던 애들도 슬슬 올라오는 형편이라서 일단은 휴스턴 사이드를 좋게 보고, 아리게티를 아무리 만만하게 봐도 펠트너 역시 그 아리게티랑 비슷한 수준으로 만만하게 볼만한 투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휴지 사이드에다가 오바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다음 천사 대 오클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이 경기도 천사가 이제 로안시 콘트레라스, 작년에 피츠버그에서 종종 쓰였던 그런 투수가 나오는데 6.5구로 작년에 개망한 편이었었고, 올 시즌은 주로 불펜이나 롱릴리프, 멀티이닝 먹어주는 그런 친구들이 나오는데 올 시즌은 뭐 3.90으로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만은 내일 뭐 콘트레라스가 얼마나 긴 이닝을 먹을지도 모르고, 에스테스는 얘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8경기밖에 선발 등판 안 했지만은 홈에서는 2.79, 원정 8.02 이런 식으로 원정에서 안 좋았던 모습도 있기는 하다.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하더라고. 그냥 가끔 잘해주는데 또 못할 때는 못하고, 평균적으로는 기대치가 꽤나 있긴 한데 결국에는 방어율이 5.53이다 이런 것들이 리스크처럼 보여가지고 사실 오바를 가야 되나 싶기는 한데, 그러자니 양 팀의 빠따가 많이 좀 빡세죠. 뭐 요즘에 미치모니아게 어제도 아마 말로 홈런인가? 하여튼 미치모니아게 홈런도 치고 최근 15경기 OPS가 좋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천사 쪽이 힘이 실리긴 하는데 마땅히 갈만한 경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들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샌디에고 대 워싱턴 경기, 시즈랑 허츠랑 붙는데 일단 딜런 시즈는 요즘에 크게 흔들리고 있는 중이에요. 딜런 시즈가 지금 뭐 4.2, 4실점, 3.2, 7실점 이런 식으로 요즘 들어서 특히 크게 무너졌다. 이 와중에 워싱턴 빠따도 무시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최근 5경기에 한번 그 4안타 치고 부진한 경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타율은 2할 9푼 3리 정도로 괜찮은 편이고, 이 허츠 같은 애들도 저번에 한번 13K 경기를 했잖아요. 신인치고는 엄청 잘했단 말이야. 근데 이 DJ 허츠도 따지고 보면은 워싱턴의 그 유망주 랭킹? 그런 것들로 치면은 전체 뭐 한 12등 정도 유망주에다가 이런 그 투수에서도 4등 정도밖에 안 되는 유망주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리스크,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한 번 잘했다는 거 가지고
얘를 올려치기는 좀 빡세. 요즘에 샌디에고 빠따 외적으로도 좋은 모습도 있고, 어제도 그 프로파 같은 애들 이렇게 잘해주는 모습도 보면은 샌디에고 빠따가 그래도 지금은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좋았었던 막 두 자릿수 안타 3번씩 4경기씩 연속 치고 4연승 달리고 이럴 때보다는 조금 떨어졌다고는 해도 요즘에 홈에서의 빠따 분위기도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바 보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허츠상으로도 요즘 샌디 빠따가 조금 해준다면은, 그리고 요즘 상태의 딜런 시즈라면은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내일 뭐 이렇게, 그리고 불펜상으로 샌디우가 연투도 3마리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오바 쪽으로 보는 게 저는 제일 나아 보이기는 하네요. 그 다음 볼티모어 대 클리블랜드. 지금 볼티모어가 분위기가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어제 경기도 뭐 난타전 끝에 패배를 하면서 5연패 중이고, 클리블랜드는 7연승이다. 이게 어제 볼티모어가 16안타 치고 4홈런을 깠어요, 홈에서. 그랬는데도 클리블랜드한테 14안타 1피홈런으로 패배를 했다. 이런 거 보면은 클리블랜드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아.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메리칸 리그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팀 간의 격돌인데, 내일은 선발상으로는 확실히 볼티 쪽으로 쏠리는 감이 있기는 있어요. 아무래도 카라스코에 대한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종종 얘도 지난번 경기 토론토전처럼 6이닝 실점 7K 호투해줄 때가 있기는 하나, 평균적으로는 이제는 조금 많이 늙었고 전성기 시절에 그런 구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카라스코가 여기 적은 것처럼 통상 볼티모어전 성적이 나쁘지는 않게 지키고 있다, 이런 것들은 있긴 있어요. 볼티 애들한테 43타석 동안 167 정도로 좋았다. 그레이슨 로드리게즈는 상대를 얼마 안 했고,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카라스코가 볼티 상대로 통산 그 6경기 동안 2.06으로 매우 좋았다, 이런 게 있긴 한데 전부 다 좀 옛날 전적이에요. 이제 다 18년도 이때 이전 그런 전적이기 때문에 카라스코가 최근 이렇게 많이 올라온 볼티모어를 상대한 적은 없었고, 저는 선발 구도상으로는 아무래도 그레이슨 로드리게즈를 좀 좋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전 경기 휴스턴한테 5이닝 7실점으로 두드러 맞았다,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도 저는 여전히 이 친구의 구위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레이슨 로드리게즈를 좋게 보고 싶네요. 올 시즌도 홈에서는 2.21, 원정 5.35 이런 식으로 홈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피칭을 했다, 이런 것들도 있긴 있어가지고 저는 볼티승 사이드에다가 요즘 양팀의 빠따 분위기라면 오바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음 보스턴 대 토론토. 저는 요즘에 보스턴 빠따를 계속해서 주목은 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에는 좀 신통치 않았네요. 어제도 홈런 2개 까긴 했지만은 5안타 합격에 못 치고 토론토한테 좀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토론토의 1선발이라고 볼 만한 거스먼이었었고, 내일은 상대할 만한 야리엘 로드리게즈잖아요. 물론 그 토론토가 7연패를 벗어던지는 그런 게임을 하긴 했다. 이 야리엘 로드리게즈가 얼마 전에도 클리블랜드한테 1.1이닝 만에 5실점하고, 내일 또 보스턴의 홈구장, 이런 구도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크로포드도 얘도 홈보다는 원정을 편하게 보는 친구긴 해. 얼마 전에 본인이 자신 있어 하던 양키 상대로 6이닝 3실점 승리 투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바로 또 신시내티 원정 가가지고 6.1이닝 3실점으로 또 약간 고전했었거든요. 5실점에다가 자책점 3점 그런 식으로 고전을 했는데, 나는 어제보다는 선발들이 만만하다고 봐가지고 오바를 봐야 될 것 같네. 토론토 빠따도 안 좋았던 빠따 흐름을 어느 정도는 벗어던진 경기였었다. 최근에도 어제 이제 승리하기 전까지 2경기 모두 패배하긴 했지만 한 점차 패배였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토론토 빠따도 살아나는 기미가 있긴 했었어요. 커터 크로포드가 뭐 토론토 상대로 그렇게 뭐 활약상이 좋다거나 이런 것들도 눈에는 안 들어오고 해가지고 저는 오바 쪽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근데 직전 경기 한번 자빠졌었던 보스턴의 빠따들, 이런 것들이 거슬리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매츠 대 양키스. 결국에 이거는 루이스 힐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줄 거냐 말 거냐거든요. 루이스 힐이 한창 이제 끝내주기 잘하다가 근데 언젠가 한 번은 털릴 거다라고 했는데, 바로 볼티모어전에서 1.1이닝 만에 7실점 매우 안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힐의 이런 좋았던 분위기가 끊겼다는 점들, 물론 이 친구의 운 같은 부분들, 바빗도 전체 1위에다가 되게 좀 운도 많이 따르고 본인의 뭐 스토프 능력도 있지만 볼넷이 워낙에 많다는 점들, 이런 리스크가 있긴 했는데 그냥 피안타가 절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좋은 게임들 했습니다만은, 직전 경기에서는 한번 이제 바닥을 드러냈다는 거, 이게 일단은 거슬리고요. 뭐 머나야도 이 친구도 런던 갔다 왔을 때 런던에서 열린 그 글로벌 게임에서 필라한테 3.2이닝 6실점, 그전에도 애리조나한테 5.2이닝 6실점으로 조금 안 좋았었다가 런던 갔다 오고 나서는 샌디한테 5이닝 2실점, 텍사스한테 5.2이닝 3실점으로 다시금 회복하는 양상이 있긴 했었어요. 전반적으로 머나야는 올 시즌 피홈런도 적고 뭐 볼넷도 봐주만 하고 괜찮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봐야 되긴 합니다.
요즘에 이제 빠따 차이가 워낙에 심하죠. 제가 어제도 요즘 매치 빠따가 한창 때의 양키스를 보는 듯한 그런 신바람 야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양키스는 어제도 7안타로 부진해가지고 최근 10경기 동안 2할 1푼 4리, 홈런도 12번밖에 없고, 그나마 유일한 사람이 저지잖아요. 그나마 저지가 타점 쌓아주고 홈런 치고 있고 이래주고 있긴 한데, 머나야도 일단은 피홈런이 적은 투수에 속해요. 싱커를 주로 쓰기 때문에. 그 매치 빠따는 요즘에 10경기 동안 3할 4리, 홈런 21방, 한창 때 양키스를 보던 느낌이 매치에서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좀 빡센 상대, 머나를 힐이 극복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관건인데, 저는 힐한테 한 번 더 기회 주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더 보도록 할게요. 힐이 요즘 매치 빠따 조금 막아주고, 양키스가 요즘 빠따 분위기로는 머나야한테 그렇게 막 잘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물론 머나야가 얘도 그 양키스 애들한테는 약한 면모가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통상 뭐 57타석에 2구사 정도로 이렇게 상대 전적 자체는 그렇게 좋진 않았다고 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또 양팀이 8.5 기준으로 특히 매치는 오바 6번, 양키스는 오바가 8번이나 된다,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내일 뭐 양팀이 이렇게 평소보다는 좀 못 치는 그런 컨디션 속에서 경기한다고도 하고, 저는 언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힐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일 좀 뭐랄까 투수 리스크가 없는 경기들도 구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 경기 화싹 대 다저스 경기, 이게 요즘에 다저스 봤다 생각하면은 이거도 언더를 봐야 되긴 합니다. 게러 크루스한테 3득점 내고 승리했었고, 어제는 이제 플렉센으로 좀 만만했는데 플렉센이 다저스 상대 전적도 좋았었고, 결국엔 다저스가 4점밖에 못 뽑았다. 요즘 다저스 빠따는 꽤나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 일단 깔고 가도록 하고, 에릭 패디는 뭐 어쨌든 간에 화싹에서는 지금 1, 2선발 믿을만한 두 기둥이라고 봐야 되는 선수이고요. 그냥 최근 활약 자체가 패디가 괜찮죠. 그냥 꾸준하게 지금 4월달, 5월달, 6월달 내내 다 합격점을 줄 만한 그런 피칭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패디가 뭐 옛날 전적이 많기는 해도 대다저스 정도 나쁘지는 않아요. 2할 2푼 이 정도로 상대도 꽤나 했는데 잘 막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뭐 내일 다저스 선발 개빈 스톤은 지금 그나마 다저스 선발들 가운데서는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는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한번 좀 접질러줘봤자 6이닝 4실점 정도, 그거 외에는 시즌 초반에 몇 경기 부진했던 거 빼고는 전부 지금 훌륭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냥 최근 10경기 동안 62이닝에 2.18이면은 다저스 선발 중에 가장 믿을만한 선수로 봐야 돼요. 이래서 요즘 못 믿을만한 다저스 빠따, 화싹도 지금 빠따 흐름이 좋은 편은 아니고, 이 정도 선발 구도면 저는 한 번 더 언더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렇게 다저스 불펜 가운데 연투가 많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리스크기는 한데, 그래도 뭐 개빈 스톤 쓴 다음에 다저스가 또 뭐 야브로 같은 애들 길게 굴릴만도 하거든요. 던진 지 꽤 돼가지고 롱릴리프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 거를 봤을 때는 저는 이 경기도 언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리조나 대 미네소타 경기도, 이 경기도 그거는 없어. 선발 투수 뭐 변경 리스크라든지 그런 건 없는데, 이게 요상하게 라인넷을 요즘에 잘합니다. 제가 이 친구는 늘 홈이랑 원정 편차, 요상하게 홈에서는 못하고 원정에선 잘한다 이랬었는데, 최근 얼마 전에 홈에서 6이닝 2실점 매치도 하고, 샘프 상대로도 7.2이닝 2실점 이렇게 하고, 청개구리 같은 놈이에요 얘는. 최근 이제 한 4경기 정도 7.2이닝 2실점으로 홈에서 호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샌디에고한테 본인이 자신 있어 하던 원정에서 3.1이닝 6실점을 했는데, 그 이후 2경기 동안 화싹 상대로 6이닝 2실점, 워싱턴 상대로 7이닝 2실점으로 사실 요즘에는 좀 호조에 있다고 봐야 되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뭐 6월달에 3.75고 나쁘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 어쨌든 얘는 믿을만 하지는 않다. 여기 적은 것처럼 원래도 포심이 많이 쳐맞는 구종이었었고, 커브 말고는 나머지 구종이 모두 3할대로 피안타율이 있다. 그래서 요즘 그 미네소타의 빠따 생각하면은 넬슨이 쉽지는 않아. 다만 미네소타도 좋았던 빠따 흐름이 6안타로 최근 2경기 동안 조금 사그라든 점도 있다.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죠. 하지만 그 이름도 어려운 시미온 무슨 리차드슨, 이 친구도 신인 선발 치고는 솔리드하게 해줬었는데 이닝 소화가 아쉽단 말이죠 요즘에는. 그래서 미네소타가 빠따가 한창 좋았을 때보다도 내려왔다는 점이라든지, 선발도 그리 믿을만하지 않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그냥 패스하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오바 쪽으로 보고 싶었는데 9.5라 가지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대 시컵인데요. 이 경기도 원래는 시카고 컵스가 이마나가 선발 예정이었었고, 샌프란시스코는 뭐 메이슨 블랙인가? 워낙에 지금 또 샌프란시스코도 선발 리스크가 많아가지고 막 여러가지 변경이 있었는데 또 바뀌었어. 버드송이랑 웨스네스키가 붙는다. 이 버드송이라는 친구는 아예 그 메이저리그 선발 일지가 없었던 친구고, 마이너리그에서도 최근 4경기 동안 16이닝에 9.00,
뭐 이런 친구예요. 그래서 딱히 뭐 믿을만한 그런 수준 아니라는 거는 보이긴 하는데, 상대인 웨스네스키도 얘도 뭐 가끔 선발 땜빵도 하고 괜찮기는 해. 기본적으로 방어율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면은 헤이든 웨스네스키 쪽이 괜찮아요. 지금 이제 총 방어율은 3.29인데요. 원래는 이것보다 훌륭했습니다. 컵스 불펜 대회 가서도 이닝도 꽤나 먹는데 방어율도 훌륭한 그런 선수였는데, 최근 이제 불펜으로 나올 때 막 2이닝보다 안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최근 6경기 중에 자책점이 꽤나 많거든요. 특히 요즘 분위기는 웨스네스키도 썩 좋지는 않다. 이거는 기억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식으로든 이거 저번에 컵스가 무슨 식으로든 진단 말이야. 불펜이 꼬여가지고 진다든지, 저스틴 스틸이 개똥포슈를 해도 진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컵스 분위기 살피기가 어렵고, 샘프도 마땅히 지금 빠따가 올라왔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언더 쪽으로 보긴 하는데, 안 건드리는 게 상책인 경기예요, 이 경기도. 근데 오늘 축구는 솔직히 좀 뭐랄까 뻔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자, 축구에서 일단 조 상황 볼게요. 오늘 벌써 이제 당락이 좀 진출이 많이 좀 갈린 팀들이 있는데, 오늘 경기는 이제 2조랑 F조거든요. 조 상황 보면 일단 2조 전부 다 1승 1패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보면은 지금 승점 3점 정도면은 어지간해서는 진출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경기들이 오늘 구도상으로 루마니아랑 슬로바키아, 벨기에, 우크라이나 이 구도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패배한 팀, 승점을 추가적으로 못 쌓는 팀은요, 그대로 그냥 탈락입니다. 4위가 되기 때문에. 승점 3점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탈락이거든요. 이게 일단은 벨기에랑 우크라이나가 붙는 거는 아무래도 벨기에를 좋게 볼 수밖에 없어. 물론 벨기에도 이 경기를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경기를 지켜봐야지 얘네들이 조 1위로 갈지 2위로 갈지가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마음이 급해요. 이 경기를 예를 들어서 뭐 무승부를 한다 쳐. 그랬는데 만약에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경기가 이게 결정이 안 난다, 무승부로 끝나면은 전부 무승부가 터지는 경우, 그러면은 1승 1무 1패로 우크라이나는 4위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탈락이거든요. 같은 말로 내일 슬로바키아랑 루마니아는요, 얘네 둘 다 비기면은 둘 다 진출할 수가 있어요. 현상 유지로 루마니아는 뭐 벨기에가 승리하면 2위로 가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루마니아는 지금 뭐 득실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벨기에한테 뭐 따라잡힐 수는 있어도 진출은 가능하다. 최소한 이제 뭐 4위로 밀리거나 패배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루마니아는 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슬로바키아는 얘네들도 뭐 일단 지지만 않으면은 무승부만 거두면은 벨기에나 우크라이나나 하나가 떨어져 나가거나 혹은 걔네들이 비긴다 쳐도 3위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슬로바키아는. 이런 상태여갖고 슬로바키아나 루마니아는 둘 다 무난한 경기를 바랄만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경기가 배트맨에서 무승부 배당 2배거든요. 그런 이런 구도여가지고 무승부에다가 언더 가는 게 이 경기는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양팀 다 그렇게 좀 뭐랄까 리스크를 가질 만한 게임들은 아니고 현상 유지를 가장 원할 것이다. 일단 그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다음 경기 우크라이나, 벨기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만 갈 길이 바빠. 벨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무승부만 하고 현상 유지만 해도 진출은 해. 근데 마음 급한 쪽은 우크라이나고,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되게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벨기에도 이 경기를 패배를 한다. 그리고 반대편에 이제 루마니아 대 슬로바키아가 어느 한쪽이 패배하지 않고 그냥 무승부로 끝이 난다. 이러면 벨기에도 탈락할 수도 있어요. 물론 벨기에가 슬로바키아와의 경기에서 또 맞상대로 승리를 하긴 했기 때문에 아마도 상대전적 우세 때문에 올라갈 만은 하긴 해. 그래서 벨기에는 크게 지지만 않으면 된다, 뭐 이런 구도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크라이나는 라인을 엄청 높이 쓸 거고, 그러면은 벨기에가 우크라이나 이런 뒷공간들을 도쿠나 뭐 직전 경기 루케바키오를 쓰기도 하고 트로사르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할만 하기는 하죠. 일단은 시각 자체가 우크라이나가 벨기에를 잡을 거부터가 어려운데, 우크라이나는 되게 좀 리스크를 안고 게임을 해야 되고, 저는 이런 경기면은 일단은 오바를 볼만하다고 싶고요. 물론 저는 벨기에를 그렇게 신뢰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루마니아 상대로 2대0 정도로 나쁘지 않은 결과를 좀 가져가기도 했었고, 물론 골은 이제 카스티스의 어시스트로 이어진, 골키퍼의 어시스트로 이어진 뭐 이런 롱킥이라든지 그런 걸로 조금 어부지리로 줍는 경기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나는 개인적으로 루카쿠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여. 이번 대회에서는 루카쿠도 본인의 장기인 이런 몸빵이라든지 또 이제 스피드 이런 것도 살려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뒷공간에 꽤나 노릴만 하다고 봐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바를 일단 가장 우선시할 것 같고, 벨기에 사이드 그렇게 볼 것 같네요. 이 경기가 뭐 벨기에 배당도 그리 나쁘지는 않고, 또 이번 대회 벨기에 꼬라지를 보면은 뭐 햄물 같은 것들도 볼만합니다. 어찌됐든 벨기에는 이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다음 F조 상황.
일단 포르투갈은 득실도 상당히 앞서 있고 2승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터키 상대로도 3대0을 냈기 때문에 상대전적 우세도 있고 포르투갈은 아마 1등 진출이 확정적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마음이 급한 쪽은 체코입니다. 오늘 체코랑 터키가 경기를 하는데 체코가 지금 승점이 1점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체코랑 터키가 비긴다. 이러면 체코는 그 조 3위 이런 그 순위 싸움에서도 밀리거든요. 체코는 오늘 만약에 비겨서 승점이 2점으로 끝이 난다. 그러면은 그냥 크로아티아랑 손잡고 3위에서 탈락을 하는 거야. 무조건 체코는 승리를 해야 된다. 무가 떠서도 안 되는 그런 입장이라 가지고 일단은 체코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임할 거거든요. 문제는 이 체코가 최근 뭐 A매치라든지 여러 이번 대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수비적인 운영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도 뭐 포르투갈한테도 아쉽게 역전패도 당하고 조지아한테도 점수를 못 내는 그런 게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조금 예측이 안 되지. 체코는 여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거의 안 보여줬는데 과연 얘네들의 능력으로 터키를 부술 수가 있냐. 근데 또 제 눈에는요 터키도 수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또 대회 직전에 오장 카박 같은 주요 수비수가 낙마해가지고 수비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계속해서 지금 뭐 그 사이드백들도 터키도 계속 교체해주고 있거든요. 뭐 카디올루나 첼리크나 1차전에는 안 나오기도 했었고 수비진에도 지금 계속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오버게임 같은 거 보고 싶어요. 체코는 여태 좀 공격적인 운영을 했지만 터키도 엄밀히 말하면은 수비보다는 공격에 강점이 있는 친구들이다. 여러 차례 그런 어린 선수들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 말고도 퀼레르라든지 뭐 케난 일디즈 이런 젊은 친구들도 상당히 잘해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바 쪽으로 보고 싶어요. 최근 양팀의 상대 전적으로는 2015년 이후엔 터키가 전부 다 이겼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선을 거쳐온 과정이라든지 나는 그런 것들 봤을 때는 그리고 강팀 상대로 해내는 능력이나 이런 클러치 능력 그런 거는 체코를 조금 더 높이 치거든. 글쎄 제가 체코의 햄무에다가 오바보고 이런 거는요 사실 체코가 이 정도 전력으로 3위도 못하고 탈락할 전력인가? 거기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지고 저는 체코 쪽으로 보기는 봐요. 이 경기는 뭐 그 터키가 패배를 하더라도 터키는 어지간하면 올라가거든요. 제가 알기로 엄청 대패만 하지 않으면은 헝가리가 아마도 지금 그 3위들 가운데 가장 승점 3점 팀들 가운데 가장 골득실이 안 좋은 팀인데 마이너스 3이어가지고 터키가 예를 들어 이 경기를 뭐 대패하지만 않으면은 다득점도 있고 그래갖고 올라갈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코 햄무에다가 오바 보고 있는데 일단 쉽지는 않죠. 과연 체코가 공격적인 운영을 하더라도 터키 상대로 점수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거부터가 리스크가 있고 체코 입장에서는 되게 공중전이라든지 좀 상대를 타격하는 방식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체코의 선제골 타이밍이 언제냐 이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저는 체코 사이드에다가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조지아 대 포르투갈은 일단 조지아는 뒤가 없습니다. 얘네들도 엄밀히 말하면 체코랑 똑같아요. 물론 상대가 포르투갈인 점이 가장 빡세지. 조지아는 반드시 이 경기를 이겨야 되는 얘네들도 체코랑 똑같아요. 비기면 안 되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지금 그 골드실도 크게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지아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하필이면 상대가 포르투갈이다. 물론 포르투갈이 이미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많이 돌릴 수도 있긴 해요. 그리고 조지아가 이번 대회에서 다른 팀들을 상대를 했을 때 좀처럼 밀리지 않는 모습 불굴의 이런 전투력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되게 경기를 재밌게 해주고는 있는데 과연 포르투갈 상대로 조지아가 승리까지 하고 그런 게임 할 수가 있냐 이거부터가 리스크인지라 아무래도 조지아의 높은 뒷공간을 포르투갈이 공략하는 그런 그림이 조금 더 맞다고 봐요. 물론 직전 경기처럼 발렌시아의 마마르다슈빌리 골키퍼 신들린 선방 같은 거 보여주고 하면은 포르투갈이 미끄러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포르투갈 사이드로 봐야 되고 조지아가 갈 길이 바쁘고 올 시즌에 이번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포르투갈 정도의 팀을 체급상으로 이렇게 이길이라고 보기는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런 그림은. 저는 포르투갈 사이드에다가 포르투갈이 조지아의 이런 좀 빈틈이 있는 뒷공간을 공략해 준다고 하면은 마행 같은 것들도 좋게 보고 양팀의 색깔을 생각을 했을 때는 오바 같은 것들도 좋아 보이죠.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포르투갈이 얼마나 로테이션을 돌리느냐 그런 것들이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코파 아메리카 얘기인데 오늘 구도가 구도가 되게 어렵습니다. 에콰도르 대 자메이카, 베네수엘라 대 멕시코인데요. 그냥 별다른 생각은 안 합니다. 일단 에콰도르 직전 경기 때는 사실 베네수엘라보다도 그 전력상으로는 우위에 있다고 봐야 된다고 했었어요. 에콰도르가 지금 그 거의 뭐 몇십 년 만에 맞는 황금 세대를 맞이했었고 유럽에서 뛰는 애들도 상당히 많고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그 경기에서 20분 만에 주장인 에네르 발렌시아가 퇴장당했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였잖아요. 그래서 그 경기가 크게 꼬였는데도 이런 사르미엔토의 골 덕에 일단 앞서 나가긴 했다. 하지만 한 명이 부족했고 1대2로 역전패까지 했는데
어디까지나 퇴장 변수가 너무나도 컸던 경기였었고 그 와중에서도 선제골을 기록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에콰도르를 좋게 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대인 자메이카 보통 이제 이 코파 아메리카가 북중미랑 남미 팀이 섞였을 때는 이런 자메이카나 뭐 캐나다 이런 팀들이 토너먼트 상위까지 가긴 좀 어려워요. 가끔 뭐 멕시코나 미국 이런 팀들이 뭐 4강까지 가던지 8강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은 있어도 어디까지나 남미와 북중미의 수준 차이는 존재하는 편이고 그 와중에서도 자메이카는 물론 공격진에 괜찮은 이제 프리미어 리거라든지 그런 애들이 있기는 하나 에콰도르의 조직력이라든지 지금 뭐그 전력상으로 좀 밀리는 감이 많이 있다고 봐가지고 저는 에콰도르 쪽을 좀 좋게 볼 것 같고요. 좀 더 배당 욕심을 내나면은 마행까지는 안 보고 저는 햄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역대 맞대결 같은 건 이런 식으로 에콰도르가 많이 이기긴 했는데 옛날 전적도 많기도 하고 그냥 저는 에콰도르의 햄무 정도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베네수엘라 대 멕시코 경기. 베네수엘라는 뭐 제가 저번에도 여전히 살로몬, 론돈, 링콘 이런 늑다리들이 아직도 활약하고 있다. 그래도 꽤나 잘 버티는 모습이 있다고 했었었죠. 직전 경기는 그 상대팀의 이른 시간에 퇴장 이런 운이 좀 따르긴 했었지만은 어쨌든 한 명이 부족한 상대로 그 실점을 했지만은 이득점을 통해서 역전까지 해내는 그런 면모도 있는 팀이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좀 보통 베네수엘라는 그 남미 예선이나 이런 데서는 전반적으로 좀 하위권인 팀이었었고 축구적으로는 이렇게 인재가 별로 없다 그런 선입견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얘네들도 끈덕지는 게임을 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내일 이제 북중미에서 상당히 뭐 월드컵 진출도 꾸준하게 해주고 그런 멕시코긴 하나 저는 베네수엘라가 무승부나 햄무 정도의 결과는 이끌어낼만 하다고 봅니다. 딱 그냥 고배당을 노리기에 가장 적합한 경기인 것 같아요. 뭐 양팀의 최근 전적 같은 거 보면 일단은 멕시코가 많이 이겼고 베네수엘라의 가장 마지막 승리가 1982년 이런 식으로 어쨌든 멕시코 쪽에 우세를 점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저는 이 경기는 그냥 고배당 노리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멕시코도 이제 맨날 월드컵에도 16강에 꾸준하게 한 5대회 6대회 연속으로 진출을 하다가 이번에는 끊기기도 했었고 전반적으로 예전 세대에 비해서도 전력이 좀 다운그레이드된 듯한 면모가 있긴 하거든요. 저는 베네수엘라가 조금 더 버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마해는 안 당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베네수엘라의 무승부라든지 햄무 같은 고배당 노리기에 적합한 경기라는 생각이 좀 있네요.